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아침 새벽에 제가 CNN을 보니까 서울이 31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영등포 보니까 뭐 한 30도 가까이 되는데 여름이네요, 한낮에. 정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오후 4시라서 뭐 조금 뭐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이제 여름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오늘은 여름 옷을 좀 입고 나왔어요. 반팔 입고 타이도 막 완전히 저 여름 색깔로 메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음, 그 같은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기하면 이제 5월 내일이 15일이니까 요즘 해마다 지금 겨울이 한 이틀씩 짧아지고 봄 여름이 이틀 정도씩 이렇게 길어진다는, 해마다는 아니고 뭐 그 하여간 뭐 일정 주기로 뭐 그런 보고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아열대 기후로 지구 온난화로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면서 또 공해 산업 등등 해서 인류 문명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람 사는 환경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도심에서 31도까지 5월 중순에 올라갔다는 것, 이건 뭐 대단한 어떤 저 이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요즘 우리 애국 시민들 또 애국 지사들 만나서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힘들어 하셔요. 많이 지치시고 그렇게 투쟁해도 문 정권의 국민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지 국정의 전환을 꾀하는 어떤 조그만한 그런 의사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my own way, 내가 갈 길 간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짓을람 짓어라, 이런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청와대 가서 문재인 정권 국정 4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그 구중궁궐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보고는 받고 있는지, 뭐 알면서도 뭐 다른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 전체주의, 유사전체주의 나라로 가는 뭐 그런 아주 야심찬 국가 해체의 현장을 본인이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별 뭐 생각을 다들게 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투쟁의 깃발을 어, 내리지 말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조금 고달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 시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길 따라. 내가 며칠 전에 지은 시인데, 봄길 따라 발길 따라 이리 걷고 있네. 내일은 모른 채 오늘만 보고 걷고 있네. 고난과 갈등의 숲인 줄 알면서도 나는 또 그리 걷고 있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난 오늘도 뚜벅뚜벅 그리 걷고 있네. 미소 띤 얼굴로 오늘도 걷고 있네.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애국 투쟁의 모습도 중요하다. 미소 띤 얼굴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시한 소를 펴드렸는데,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길 따라 along the path, along the spring road, along the path, I'm walking here. We don't know tomorrow, but I'm just walking today. Even though I know it's a forest of hardship and conflict, I'm walking like that. Even though I know it's a path of hardship, I'm still walking today. I'm stamping with a smile on my face. I'm walking today too.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은 희망찬 톤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 오후에 그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11일, 13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여론조사인데,
국정 지지율이 32%로 지난주 34%에서 잘한다가 32%, 2% 떨어졌고 잘못한다는 3% 오른 61%, 지난주 58%에서 61%로 올랐다. 좀 특이한 현상은 말이죠. 뭐 한 30% 가까이 이렇게 지금 갭이 있는데도 이 40대가 왜 이렇게 잘한다가 50%, 잘못한다가 43%로 7%나 잘한다가 많은 게 40대가 무슨 멘탈리티인지 모르겠어요. 전기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0대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 18세 29세 사이 긍정평가는 잘한다는 19%를 기록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20대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19%까지 내려갔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제 재밌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전선을 애국 진영에서 못 만들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이런 작업을 안 하는 제도권자장이기 때문인데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로 지금 체제 전쟁, 체제 전복 이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35%, 코로나 대처 미흡이,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인사 문제 이게 잘못한다는 이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지금 깊이 있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현실이고 분단 국가를 살면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체제 전쟁의 와중에 있는가를 인식 못하면서 그냥 단순한 정책 실정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분단 국가를 사는 국민이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엇이. 그래서 우리 애국 진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메이저 언론들, 주류 언론들 일절 보도를 안 하고 물타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럴지언정 국민들은 그 언론 믿고 갈 수는 없다.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뉴스는 법원에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 판매 금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했답니다. 오늘 날짜로 기각을 하고 서울 서부지법 민사하부 21부 재판장 박병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존 권리나 그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애국단체에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으로 중심 애국단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인간을 미화한 책이 판매 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박병태라는 판사분이 이런 애국단체들의 큰 명분을 이렇게 뒤집을 만한 법리 논리가 이게 정당한지 저는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이 박병태 씨가 어떤 법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든 뭐 자유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내용이 아주 너무 영분이 적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부에서는 소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게 참 말도 어렵지만은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이분들이 뭐 어느 소수만을 가리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단 국가에서 적화 전략이 시행되는 대한민국, 지금도 이렇게 빨간 세상에 돼가는데 그 조작된 역사 기록물을 갖다가 우상화 작업을 대한민국의 배포를 이런저런 데를 허용한다는 재판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여튼 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라고 여기서 이제 아마 김일성 회고록 세계화접을 8권을 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2011년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결한 것이고, 그럼 이유영무랑 막론하고 이적 표현물로 판결이 됐으면 대법원에서 이거는 유통시키면 안 되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과연 분단 국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지금 뒤집히고 부정되고 왜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출발물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한다 할 수 있는 이런 논리로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게 물론 뭐 법적인 논리로 이런저런 뭐 다툼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좀 더 큰 걸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이런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데 북한 사회가 뭐 하태경 의원이라는 나는 보수 인사라고 보지 않는데 뭐 그 정도 북한에서 출간되는 그 정도 표현만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간할 그런 식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를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고 국가가 해체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문제지만 전혀 국가관이나 역사관 교육이 이 북한 집단의 그 통일전선 전술에 대한 또 대한민국 종북 세력의 발효에 대한 그런 인지가 이 국민들 사이에 잘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역할하고 있는 언론들 또 그 전교조나 민주노총 또 주변에 잘못된 이념을 가진 많은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절정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제주도 4.3 사건 거기 추념상가 하러 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말이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책동을 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을 군과 경찰이 진압했는데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좀 희생이 있었던 거를 통일을 미리 꿈꿨던 사람이고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세상이 왔는데 법원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회가 어디론가 막 휩쓸려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론가 막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고. 그냥 보도되면 끝이야.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도대체 우리 당과 같이 투쟁하는 당 말고는 관심들이 없더라고. 국민의힘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힌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란 국민이 선출했다는 그 권력을 이임받은 사람이 5년 헌법이 테두리를 해서 모든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역사를 뒤집어도 그 누구도 국회에서 따지고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처럼 이렇게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 불행이다. 큰 역사의 아픔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가 12일 날 발간한 2020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북한 사회에 대해서 그 외에 정치범 수용소 약 2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야기는 이미 나왔고 여기는 이제 종교 탄압국이라는 이러한 거를 고발하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북한에서 기독교인 5만 명에서 7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이렇게 추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등 종교 자유의 침해 사례가 1411건이
보도됐다고 이렇게 수록이 돼 있답니다. 이거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려고 자유통일 이루려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한 그런 큰 책무를 잊으면 안 돼요. 어? 이런 체제입니다, 북한이. 제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뭐 수차례 설명했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종교 탄압 하나 보더라도 5만 명인데 7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 종교 활동했다고 탄압받았고 좀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계가 북한의 이러한 독재성, 잔인함, 반종교성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라든지 지금 우리 사회에 침투한 종북 세력들이 발호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중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헌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신도가 떨어져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기독교인의 사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지금 대표하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사실들을 설교하고 북한 정권이 잘못됐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면서 국민들을 계몽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수정되는데 그냥 교조주의적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얘기만 잔뜩 한다고 이러한 대한민국 분단국가의 모순이 해결이 되냐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롭게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니 성경책 하나 들었다는 이유로 5만 명, 7만 명이 수감되는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개신교 신자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이거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북한 사회를 해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모든 것을 할 의무가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북한을 비판하고 그럼 종북 세력을 비판해야 되고 그럼 특정 세력을 비판하면 정치적인 설교가 된다는 이유로 다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성경에서 명령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종교인들의 그런 사명을 잊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빨리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마치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정신적으로 부패하고 지금 계속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혁명을 다시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신사참배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뭐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셔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교한 분들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대다수의 그 당시 목회자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 그 당시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반성하고 지금 일제시대에는 뭐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신사참배는 강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허용했는데 지금 북한은
기독교 자체를 아예 씨를 말로 했잖아요. 성경책만 들어도 처벌되는 그런 사회인데 5만 명에서 7만 명이 수감되는 거로 좀 추산이 되고 이미 수백 명은 아예 처형돼 버렸고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1411건이 보고됐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거나 잘못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한 신성한 북한 해방이라는 이러한 큰 명분을 어떻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 설교니 뭐니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큰 취지에 맞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고 성직자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썩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적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고 엊그저께 그 이임사를 하신 로버트 에이브람 산미연합 사령관도 어젠가요? 어제 고별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요소이자 동맹의 버팀목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4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아마 박상학 씨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남북관계 특수성을 떠나가지고 큰 기독교 정신의 입장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북한을 해방한다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비판을 해줘야지 사회가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교조주의적이고 이스라엘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북한도 이렇게 지금 이런 지옥 세계에 살고 있는데 2,400만 동포들 해방을 시켜야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완수되는데 거기에는 침묵하고 비겁하게 말이죠. 피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종교가 종북적인 노선에 침묵하고 이러한 사실을 비판은커녕 뭐 과거에 보면 물론 뭐 이제 남북 회화다 뭐다 뭐 이래서 조그만 명분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더 큰 차원에서 보니까 그것이 덫이었고 이 사회가 오히려 잘못된 북한의 통치 이념과 그러한 독재자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종북 노선을 비판을 하고 이제는 북한 독재 정권의 생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진정한 성경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야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닌가. 종교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특히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종교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분단 국가를 사는 종교인들은 이런 걸 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 있어서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천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악의 세력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 안 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모든 세력과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투쟁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아니 아까 보니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영욱 도교통부 장관을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박영준 박준영인가요? 해양수산부 장관만 빼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쳤는데 국민 소리는 개 돼지 소리로 듣는 거죠. 그 한 사람 그거 도자기 팔은 와이프가 그 사람 하나만 낙마시키고 두 사람은 그냥 임명했다는데 임혜숙이는 여자 조국이로 불릴 정도로 그냥 비리가 너무 많잖아.
이런 사람 장관을 임명했다네요, 오늘. 예? 국회회의 출석에 남편과 두 딸을 동반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장전 입에다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탈세 의혹, 남편 논문 내조 논란 등. 공직 원천별 7대 기준에도 완전히 미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딸 이중 국적도 문제되고. 아니 장관은 그만도 동장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임혜수기를 임명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 정권은 제가 걱정하듯이 국민을 상대로 국민한테 정치를 잘해서 인심을 얻어서 뭐 통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이념에 자기들끼리끼리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면서 조작된 언론을 가지고 어용 언론들을 끼고 어용 지식인들을 끼고 이 사회를 엉뚱한 병으로 갖고 가겠다는 그거를 또 드러난 것이다. 임혜숙이 같은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영욱이 와이프는 마트에서 말이야 물건 훔쳐서 절도죄 20만 원 벌금을 받았다는데. 아니 뭐 그 한 사람 그거 빼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 사람 다 임명하지 말고. 김부겸 씨도 원래 임명하면 총리 임명동의안 철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동장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서 국민들이 뽑았다고 그렇다 합니다만은 아니 32차례 차량을 압류당하고 과태료를 안 냈다는데 그런 사람이 1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을 하면 다른 국민들이 법을 지키겠어요? 저런 놈들이 지금 장관하고 국무총리 하는데 법 지킬 마음이 있겠냐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 법치주의를 어떻게 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인데 법이 지배 국가고 개떡 같은 국가를 만드는 거야. 개똥 같은 국가를. 참마. 예? 여기 오늘 지금 우리 당원님들 말 여기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자유대한민국님 등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영수님도 그렇고 싸이원님도 그렇고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 나라가. 아니 우리 뭐 이런 인사들이 장관 국무총리 하면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고 법치주의가 어떻게 구현이 되냐고. 국민의 정서는 개똥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패당, 파당, 주사파 파당들의 꼼수만이 난무하는 사회로 이렇게 지금 이 오늘 임명된 그런 두 장관과 국무총리 통과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졸로 보고 국민들이 순하면은 이런 짓거리들을 하냐고요. 그것도 권력 1년도 안 남은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아이고 뭐 짓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이웨이 내가 원하는 세상 뭐 다 만들었는데 뭘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긴 그 취임사 자체도 대한민국 국민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눈치나 보고 한 취임사 저기 4주년 특별연설이었는데 아이고 참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종북 주사파머리가 대한민국의 영혼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또 하나의 그 의회 폭거가 인사 폭거가 오늘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 박상학 씨라든지 표현의 자유 그 국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했는데 12일 날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공동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추가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지금 문재인 씨가 방미하기 전에 또 악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반대이고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한 거 아니에요. 청문회 추가 청문회 해야 됐다고. 지금 뭐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거는 체코와 같은 옛날 공산권 국가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왜 이런 정치를 하냐고 문재인 씨가.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상식을 가진 정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 주민한테 진실을 알리고 그거를 싫어하는 김여정, 김정은이 눈치밖에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어? 뭐 그거 김여정이 한마디 한다고 4시간 반 만에 법안 준비 중이라 한 정부 아닙니까? 이번에도 왜 그런 거 왜 날려보내고 허용했냐고 김여정이 화환 못 내니까 말이야. 경찰청장이 곧바로 엄정 수사라고 해가지고 신속한 수사하고 박상학 씨 피의자로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지난번에 해상수산부 공무원이 피살 소각됐을 때 청와대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이 모든 라인 가동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중잣대 아니야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문제는 지금 알고 보니까 다 무죄 나오고 사실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물어뜯더니 정작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무시하고 북한 눈치 보고 애써 북한 말이죠. 두둔하는 듯한 김정은이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정권이 무슨 대한민국의 국익을 구현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말이죠. 거지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안보태세 다 열어주고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예? 대한민국 40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는 게 50% 나왔다는 거 아니야? 오늘 갤럽 연구소 잘못한다가 43%가 나오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 정신적으로 해체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의 중추정의 40대가 이렇게 되면 교육도 잘못됐고 국가관도 잘못됐고 역사관 잘못돼서 대한민국이 해체됐다는 생생한 증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반란 세력을 진압한 거를 국가 폭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니냐고. 아니 북한에 피살된 우리 국민에게 지금 북한에 신경 쓰는 10분의 1이라도 기울였다면 아마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그 유족들이 얼마나 피 맺힌 삶을 살고 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통치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응? 참 이러한 체제를 지금 이러한 잘못된 체제를 과도한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제로 개헌을 통해서 혹은 야권 분열을 통해서 혹은 선전선동 정치를 통해서 혹은 사이버 언론을 통해서 획책하고 있는 이 핵심 엔진들이 뭐예요? 민주노총, 전교도, 종북단체들, 그리고 주사파 핵심 세력들, 고종간첩들, 남로당 후예들. 그걸수 20%는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가족이라든지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이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부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못하게 했다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문자 폭탄을 보냈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합법적인 틀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문자 폭력 행위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정하는 룰은 위원들이 양심과 정의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가경제에 부담이 안 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절충점에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막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모든 걸 끌고 가겠다. 이 정권이 민주노총을 혜택을 많이 본 정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하무인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도에는 2.87%, 그래서 8,590원. 지금 올해는 1.5%, 8,720원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게 올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8년, 2019년 그 당시 2년간 27.3%로 올렸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27.3%를 2년간 올린 그걸 가지고 지금 기업인들이 다 도산하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참고 기다려야지. 민주노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 정치 집단이
순수한 경제성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민원연 이 장악한 대한민국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없어요. 문재인 씨가 엊그제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백신 관련해서 또 문제없다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저런 통계라든지 백신 수급 전망을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 10일 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5.65에 들어올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5월, 6월에 화이자 백신이 약 529만 회분이 들어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90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안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공급 계획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각 부처마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문재인 씨는 문제없다,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그 백신 수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백신 문제는 정말 이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붙는 문제는 뭐 그냥 물리적인 거지만 백신은 확보돼서 2차 접종까지 완료돼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라 이 문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사과를 하고 정말로 그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 부처 다르고 저 부처 다르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통일되게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그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뭐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고 북한의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한반도 평화 가짜 프로세스 얘기는 하고 말이죠. 대북 전단금지법 엄격 실행하는 얘기는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맨날 요거도 먹고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뭐 그러면서 어젠가 보도된 거 보니까 북한이 12일 날 공개한 김정은 대외관계 활동 화보지에 문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고 문재인 씨 모습은 없었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여러 정상과의 회동 사진에 설명을 곁들인 이 책자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과 판문점 회동 사진 등이 실렸는데 남북미 정상이 함께했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사진은 10장이나 게재했으면서도 정작 문재인 씨 사진은 다 빠졌다. 문재인 씨 사진만 일부러 잘라내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북한의 문 대통령 지우기라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지난해 말 북한에서 발간된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김정은 홍보책자에도 문 대통령 얼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기쁘게 해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인천공항공사는 뭐 무슨 공항을 지어서 뭐 북한 개방 항로를 어쩌 헛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죠. 원전을 지어준다고 산자부에 헛소리도 하더니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도대체? 또 지난해 9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나 선전met 우리 민족끼리의 김정은 정상회의 영상에서도 문은 아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2018년 평양연설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했어야지 남북 대통령으로 했으니까 폄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만들어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로는 억압하고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편하게 하는데도 이런 대접받는 이 정권. 계속 뭐 멍청이 미국산 앵무새. 문재인 씨가 조롱받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조롱받는 거지,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무슨 평화가 와요, 평화가. 불종적인 평화가 평화입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는, 잘못한 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균형의 상태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 잘못된 평화의 개념을 다시는 얘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렇게 지금 여기 주한미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 보존을 위해서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혹시나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제를 만들자고 MG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해도 지금 이 정부가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거 군사 분쟁이 생기면서 이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국으로 날아온 로켓포를 아이언돔 체제로 요격하는 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0일 날 예루살렘을 겨냥해서 2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90% 이상을 요격했다는 거 아니야. 인명피해도 거의 없고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이제는 독재국가, 젊은 독재자가 생화학 무기, 핵무기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 다 끝나고 망하기 전에, 이들이 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분단국가에서 이스라엘처럼 전역을 철통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갖춰놔야 될 거 아니야 말이죠. 이런 거는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좀 해야지 정부가. 무슨 북한에 구애나 하고 말이야. 아부나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대통령의 명령은 국방부 장관도 수행해서는 안 되잖아. 당시 똑같은 다음에 처벌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국방장관하고 경찰청장 수행했던데, 정당한 공권력으로 북한의 무장세력들 진압한 걸 국가폭력이라고 하면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그 자리를 나왔어야지. 제정된 사람들이면. 대통령이라도 이거 잘못됐다고 말해. 정신들이 다 썩었으니까 나라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수도권 전체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탄두가 가능한, 또 항공무기가 탑재가 가능한 모든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모든 게 노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안보 자해극을 지금 스스로 벌이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때문에 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안보 행태가 이젠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아니냐. 지난 3월에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0km까지 날아가서 북한판 아스칸데르인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부터 배우라고 그래도 말이죠. 그런 건 이야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중단거리 초대형 방사포와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F-35의 대한민국 주력 스텔스기와 배치된 청주 비행장, 성주 사드 기지까지도 다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환경영향 평가를 빌미로 사드 정상 배치를 안 해주고 있는 정부라니까, 이 정부가 누굴 위해서 국방 예산을 집행하고 국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권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러지도 마십시오. 정말로. 정말 이러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산에서 사저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돌아가서 편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일 그만 좀 하셔야 됩니다. 응? 또 올해 대한민국을 탄소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경주에서 열린 한국 원자력 연차대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을 목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폴란드 에너지부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2043년까지 총 6기 원전을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에너지부 부차관부는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탄소 중립 2050년,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확충을, 그걸 포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반드시 활용해야지 이게 이제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그 총회 주제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 소재, 탄소 제로 에너지 원자력으로 이렇게 잡고, 미세먼지 탄소 배출 없는 원전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청정 에너지원이라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공감대를 지금 만들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이렇게 천명하면서도 그린 뉴딜 정책에서 원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뭘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원전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 국가에서 탈원전한다면서 48조 원을 들여가지고 신안 앞바다에 남산타워만한 풍력발전기 1000여 개를 꽂아넣겠다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원전만큼 효과도 없고. 7,900억 원 들여가서 매몰 비용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은 이 같은 거금을 쏟을 필요도 없이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탄소도 생산이 안 될 텐데, 왜 이런 효율적인 안전이 입증된 그런 걸 놓고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런 정부, 이율배반적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체하는 정권이라고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다. 뭐 곳곳에서 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 실컷 써먹더니 말이죠. 검찰총장 도저히 못 시키니까 이리저리 지금 검찰 출석 안 하고. 예? 그럼 정권 말기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출석해가지고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사건 조사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권력에 천만 년만 가서 이런 사람 보호해 줄 것 같지만, 벌써 이제 정권 말기에 가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이 문재인 씨도 얼마 남지 않은 권력,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플랜대로 정권 연장에 안 되고 국민혁명으로 이 나라가 정상화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뭐 엊그저께 해견에서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 믿는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 국민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예? 이번에 임명된 검찰총장 월 2,900만 원 자문료 받고 뭐 세금 90만 원 냈다, 이런 사람 가지고 검찰총장 임명해가지고 검찰 중립 지키라고 하는 이 정권 아닙니까? 인사 기준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은 사전엔 연설에서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오늘 말장난 하더니 그 한 사람 빼고 임명했는데, 그런 세 사람을 능력을 갖춰 전문가라고 축해서 해오고 말이죠. 능력은 제쳐주고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라고 인사청문회 깎아내리고. 그래서 장관들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말이죠. 이제 29명까지 임명했다더니 이제 31명, 국무총리까지 합하면서 32명 임명하는 거예요. 야당이 반대하는데. 이런 인사를 하면서 무슨 국민통합 인사, 국민 갈라치기 인사라고 하세요, 차라리. 응? 자,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정말로 이거 갈수록 가관이에요.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걸 덮으려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꾸 지금 뭐 송곳처럼 뿌져나오는 것들을 감추고 있는데, 이거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도 1년 4개월 만에 어제서야 첫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아무튼 그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고 여기서 이제 이 검찰이 기소한 대로 재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요 권력형 비리 수사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재판도 지연되고 합니다만 이 정권이 말기가 되고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갈지 뻔히 보이는 거고 그 울산 시장 선거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기소한 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다 함께 더 큰 그런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것들 좀 재판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에서 민심이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그런 거 전혀 쳐다보지 않죠. 보니까 지금 하는 일들 보면 인사고 이제 그렇고 뭐 아주 보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저자산데도 뭐 무시당하고 화보집에서도 얼굴이 빠지는 세상이고 동맹은 흔들리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뭐 어떤 외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그걸 그냥 고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말이야.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능한 관료들 계속 코드 인사 고집하고 내 사람만 챙기고 말이죠. 이 100만 명 소상공인이 줄도 서하는데 민생 경제가 파탄하고 있는데도 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으란 말입니까? 국민들 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권력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성찰을 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견제할 때 견제를 해줘야지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그나마 정부는 이런 걸 하는 거야 하고 읽은 기사가 있다면 반도체 산업 전략을 이제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민관 합동으로 거기 함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등이 살 길이 없죠. 정부에서 이번에 도저히 뭐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반도체 패권주의, 반도체 종명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이런 시대는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510조 원 이상을 앞으로 153개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설비 투자, 특별 자금 등등 해서 이렇게 한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거는 뭐 늦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지금이라도 좀 한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이 미국하고 딱 밀착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도약시키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정부가 정말로 임기 1년 남겨놓고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잘 구분해서 이 반도체 산업 지원하듯이 이런 일에만 지금 전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말이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저 정신들 차리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조국 씨 때문에 그냥 화난 시민들이 조국이 거짓말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뭐 이런 많은 시민들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1600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손해배상을 신청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들었나요? 1618명이 조국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 탈모, 불면증, 우라병, 자살 충동, 대인기피,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8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1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국민이 대신 제도권 여당 국민이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워해야 될 국민이 대신 나섰네 이러니까 국민한테 스트레스 줘가지고 말이야 암세포나 생기게 하고 조국 딸 아파 찬스에 우울증을 앓는 국민들이 소송을 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런 소리를 정말 겸허하게 들어야 되는데 인사하고 뭐 하는 소리 들으면 전혀 듣지 않는다. 과거에 말이죠. 산업부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문건을 만들었다가 하는 북한만 생각하는 정권. 인천공항을 대북교류 거점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개방을 줬겠다는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이런 안이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 워싱턴이 지금 문재인 씨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도 전에 지금 굉장히 대북전단 발언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인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뭐라고 그러죠? 문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시민이 된 자국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셀레스티 아링턴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뭐라고 했어요? 단지 전단 살포를 억제함으로써 북한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행정부와의 대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완고하게 고소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문 대통령의 10월 연설과 10일 지난 그 연설과 관련해가지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과 많은 일을 겪은 탈북민들에게 한반도 분단과 긴장, 냉전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미국 가기 전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좌파 정권이 하는 북한 인권 그 무시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하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참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북한보다 나은 이유는 단지 더 돈이 많고 더 좋은 차와 집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을 두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인권이야말로 그런 가치 핵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나고 있어요.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추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유니버설 밸류에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번이에요. 거기다 하나 플러스 한다면 세계 첨단 기업에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니까 미국도 국가 이익이 맞아떨어지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군사 이익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측면이 있고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고 있고 한미일 동맹 협력체 삼각협력체제가 구출되면서 그게 이제 상승 효과를 내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계속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국가 이익과 세계 패권 경쟁의 질서가 대한민국 앞에 이렇게 전개되는데도 딴 길로 가고 딴 소리하고 앞에서는 미국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 막상 뒤에 돌아와서는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북한에게 과도한 눈치를 보면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현실적인 면에서는 실천이 안 되는 동맹국은 핵심 동맹국들은 참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물론 지금 실무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백신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고 가야지 체면이 쓴다면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쿼드 가입 정도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눈치 볼 거 없이 쿼드 가입을 하겠다는 그런 동맹국의 강한 우정을 보일 때 백신도 형식적으로 뭐 1000만 번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1억만 명분 정도 확보해서 외교적 성과가 내지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쿼드에 무슨 뭐 핵심 기술위원회 이런 데 분과회나 가입한다? 중국 공산당 북한 눈치 보나 이러면은 1억만 명 해본 줄 거 그래도 동맹국가라고 워싱턴까지 왔는데 주한미군도 여기 있는 나라인데 1000만 명분밖에 더 주겠어요? 아예 안 주면 중국 공산당으로 또 더 기울까봐 미국도 뭐 눈치 보는 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미국의 행정부가 요구하는 많은 한국 정부를 하는 그런 한국 정부를 향한 많은 정책 협조 사항들이 시원하게만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예? 중국 때문에, 북한 때문에. 되지도 않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나 하고 종전선언이나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걸 우선순위로 들고 나오니까 도대체 미국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정권에 들어섰나. 대한민국 건국 70년사에서 6.25 때 5만 명씩 희생되면서 사망자를 내면서 자유를 위해서 지킨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물론 뭐 주한미군이 여기 지금 28,500명이 있으면서 아직도 형식상으로는 동맹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권 한 번만 더 나오고 지금 민주노총이나 전교도나 반미단체들이 저기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광화문 광장 가면 맨날 주한미군 철수하니 말이죠. 반미구호를 알치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고 그 짓과 기만으로 선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거짓 관제 데모하고 효순이 미선이 때처럼 광우병 때처럼 전국을 광풍으로 몰아섰을 때 이런 정권 한번 연장되면 미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자고 입장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은 국가 이익이 있어 안보 이익이 있어 절대로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통할지 모르지만 2021년도 현재는 미국이 전략을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호주 측으로 짰을 때 인도태평양 측으로 짰을 때 미국의 안보 이익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아마 연구를 다 해보고 평가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미국의 물론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미국의 국익에 손상은 없어요. 어차피 미국은 베트남 사례처럼 지들끼리 싸워서 공산화돼도 미국하고 수교해서 잘 지내자고 오잖아요. 중국 견제한다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한미동맹을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저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는데 국제정치학자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파악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대화하는 여러 가지 보면은 오직했으면 여기 지금 주한 유엔군 사령관과 미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가성대장들이 여기 와가지고 맨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경고성 발언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아니야.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도 어제 이임사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금 얼마나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군인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상당히 지금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이런 정부 한번 더 나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 뭐해 이런 거 견제하고 좀 얘기하래도 맨날 해체돼야 돼 이러면 정말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가까운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하고 같이 유럽에서 공부를 한 분이고 국제 안보를 공부해서 안보 문제에서 꽤 정통한 분인데 과거에는 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뭐 약간 뭐 좀 친북적이고 조금 뭐 저처럼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니 얼마 전에 뭐 누굴 통해 들으니까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세상에 이렇게 지금 빨간 세력들이 준동하고 해방 이후에 좌익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공공기관 회의에 가가지고 그분이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저께.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고. 드러난 것이 문정인이고 이수혁이고 정세현이지. 대한민국 학자들도 지금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치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적화 공작이 성공하고 반미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세력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더더욱 정신 못 차리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알리고 저지하고 투쟁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처럼 원외 세력이 아무리 외치고 말이죠. 이래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김두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죠? 네? 주인현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말이죠. 사이언님, 허옥단님, 이거 말이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박태우 구국담론에서 주요 현안을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요만큼도 개선이 안 돼. 더 나빠지고 있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말이죠.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 보고 정치하는 세력들이 아니면 이럴 수 없는 거다. 어? 조국이 같은 애를 지금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 정권 1년도 안 남았는데 언제 국민들이 5년 동안 말이죠. 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 좀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임해 줬더니 헌법은 무시하고 말이죠. 나라의 틀을 바꾸고 국가를 해체하고 주민자치 기본법 같은 그런 6.25 때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대한민국을 말이죠. 지금 건국을 부정하고 역사를 없애는 이런 나라로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쳐다보면 되겠어요? 어제도 우리 당원님이 나한테 문자 줬다고 하면 소문에 의해서 국립현충원에 태극기를 못 갖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기 같이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입구에서부터 태극기는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보원이 저지를 하더라. 아니 국립현충원 가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왜 태극기를 못 갖고 가야 돼? 이런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사주한 무장 세력들 간첩 세력들이 말이죠. 봉기를 해가지고 5.10 선거 1948년도 건국 선거하는 걸 막은 공권력을 갖다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세상을 국민들이 눈 쳐다보고 말해. 아이고 그냥 하는 소리겠지. 아이고 그런다고 적화되겠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국립현충원에도 태극기도 못 들고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북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좀 나란 일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낙관하면 안 돼요. 예? 지난 서울시장, 예? 부산시장 선거에서 조금 단일화 시키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번 워낙 잘못하니까 견제하라고 표 좀 얻었다고 벌써 오만하고 말이죠. 이들이 그렇게 간단한 세력입니까? 아마 직선제로서 어려우면은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대로 개헌을 통해서 토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세력 그 이적 세력들하고 합해가지고 잠시 과도기적으로 지금 허울적은 말이죠. 그런 이원집 정부대 대통령 아무 실권 없는 외교안보는 그런 거 뽑아놓고 실권을 갖고 가는 그런 체제로 가든지 그게 안 되면은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연방제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되니까 야권 분열을 통해서 30%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년 선거를 그냥 갈 텐데 도대체 야권의 전략이 뭐야 지금 말이죠. 어찌든 되지도 않는 놈들 말이야 나와가지고 보수도 아닌 것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냐고. 예? 그냥 국민의힘 정말 반성해야 돼. 예? 형식적으로 말이야 투쟁이나 하는 것처럼 하고. 그게 무슨 보수당이야 세상에.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뽑는다는데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원내대표 권한대행 하는 발언이라든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이들이 상대가 안 돼요. 이 좌파들의 전략과 전술에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선거 때도 그 국민의힘 좋아서 찍은 사람은 시장 선거 때 7%도 안 된다니까. 빨리 해체하는 게 낫겠어요. 보수 우익은 자유우파는 빨리 해체해서 전선을 다시 만들고 다시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전선을 만들고 사직생의 심정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의 해체를 막지 못한다. 사회주의 연방제의 길목을 막지 못한다. 일신의 영달을 깨하는
사회비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이 망국의 현장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5.16 혁명을 지금 기념하는 주간인데 내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10시에 우리 지도부는 참배를 하고 그리고 안동에 가서 저희들이 집회를 합니다. 뭐 전통시장 장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니까 12시 반부터 사전 행사부터 시작되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K방역 우리가 잘 지키면서 성공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